에서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직선 배우고요. 직선, 적선, 직선.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여기가 우리가 공간이니까 뭐 배우냐면은 평면 배워요. 평면. 평면의 방정식. 오, 재밌겠지? 자, 그 다음에 구의 방정식 배워. 근데 앞에서도 구의 방정식은 배웠거든? 니네가 이거는 원래 다 그 좌표 공간이나 그런 데서 구하는 걸 배웠는데 이걸 이제 벡터로 나타내는 걸 배우는 거예요. 벡터. 그래서 오늘은 직방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평면과 구를 하면은 끝! 끝! 놀고 있네요. 자, 헛소리하지 말고요. 자, 네. 방향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모레, 그죠? 시작부터. 자, 좌표 평면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A를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L을 갖다가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이건데, A는 고정된 점이고 L 위에 움직이는 동점을 갖다가 P라고 해보겠습니다. P. 그리고 이때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나란한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저 직선의 기울기랑 나란한 벡터를 방향 벡터, 주로 U라고 많이 씁니다. U.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정도 기울기죠. 그럼 원점에서의 이 위치 벡터를 U라고 하겠습니다. 요 U. 이렇게. 저 정도 방향 벡터. 그래서 방향 벡터 선생님 크기는요? 크기는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심플한 거를 많이 잡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직선 L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보니까 보이는 특징이 벡터 AP랑 벡터 U는 뭐예요? 둘이 평행하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바꿔주시면 벡터 P 빼기 벡터 A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둘이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하면 같다인데, 앞에서는 주로 K배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주로 T배를 많이 합니다. T배. 그러면 이제 이항을 해서 벡터 P는 뭐가 되냐? 벡터 A에다가 플러스 T 벡터 U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벡터 P의 정체가 뭐예요? 이 벡터 P가 이 L 위에 움직이는 점 P죠. 그 P의 자취죠. 점 P의 자취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는 이러한 등식을 만족하더라. 근데 얘가 나타내는 자취가 직선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등식을 갖다가 직선 L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조는 벡터 P, 이 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자취의 벡터는 고정된 점 A의 위치 벡터에다가 방향 벡터를 갖다가 실수배만큼 더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말이 좀 생소해서 그렇지. 네. 어려워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말이 생소한 거라고, 진짜. 뭐 어려워냐? 여기에서 그대로 얘를 이제 좌표로만 바꿔주면, 좌표로 나타내면, 내가 점 A의 좌표는 A는 고정된 거라고, 얘를 갖다가 x1, y1이라고 하고, 방향 벡터 U의 성분을 갖다가 내가 스몰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라지 P, 라지 P는 우리가 이제 자방 구할 때 모르는 점을 갖다가 이제 x, y라고 둔다고 하잖아. 그럼 그대로 여기에서 와서 나타내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P 벡터라는 거는 x, y, 이게 좌표가 그대로 성분으로 가죠. 그대로 가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놈을 벡터의 형태로 나타내시면은 요 식에서
방향 벡터 u가 0이 아니면 0벡터가 아니면 나눠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나눠주셔도. 그러면 고놈의 값이 어떤 이제 실수배로 나타난다는 건데 성분을 써보면 무슨 말이냐면 p-a 뭐예요? x-x1이죠 성분이. y 성분은 y-y1이죠. 는 t 곱하기 벡터 u니까 u가 지금 a, b죠 성분이. 그지? 그럼 결국에 분배 계산해가지고 t 값에 대해 정리하시면 뭐 나와?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이라는 등식이 나오죠. 맞습니까? 얘가 계산하면 얘가 지금 at, bt 아니야. 그러면은 얘랑 같다, 얘랑 같다 해서 a, b가 0이 아니라면은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 그죠?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식이. 여러분은 이거 솔직히 일단 안 배워도 상관이 없는 게 왜냐면은 가르쳐도 잘 이렇게 안 풀어. 이게 뭐야 의미하는 게? 이게 지금 벡터 단원에서 배운 걸로 하면은 직선이야. 어떤 직선이야? 얘는 x1, y1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리고 방향 벡터가 a, b인 직선이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정작 문제 풀 때는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지식으로 얘 뭐야? 직선이야. 기울기 뭐야? 기울기 a분의 b야. 정리하시면 그냥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문제를 풀어버려. 보기상에서 물어볼 때 그런 거나 대답을 잘 해야 되겠죠. 방향 벡터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처음 배워서. 방향 벡터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직선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나 직선의 방향성이라는 건 직선의 기울기랑 나란한 벡터다. 근데 방향 벡터는 하나만 있어 그러면 아니야. 무수히 많단 말이야. 무수히 많은데 그럼 무수히 많은 애 중에 주로 누굴 잡냐? 제일 심플한 애를 잡습니다. 심플. 알겠습니까? 제일 단순한 애를 많이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계산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에서 이런 거 주고요. 이런 거 예를 들어 2분의 x-1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뭐 y 더하기 4 이런 거 주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대답하라 그럴 때 뭐 기억에 이 벡터의 방향 벡터는 2,마삼이다 이런 거 맞는 거 고르셔야 되겠고 이 직선은 항상 1,마사를 지난다 이런 거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별거 없어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벡터 방향 벡터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방향 벡터를 가지고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했고 원래 뭐 지명도 별로 안 해도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은 방향 벡터가 주어진 직방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방향 벡터의 성분분의 x-x 좌표 방향 벡터의 y 성분분의 y-y 좌표를 나타낼 수 있다. 대신 이거는 0이 아닐 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밑에 써 있는데 단순한 게 만약에 방향 벡터가 하나가 0이라고 쳐봐. 예를 들어 2,0 볼까요? 이렇게 잘 안 써 근데 방향 벡터가 2,0이면 뭐냐? 방향 벡터가 2,0이면은 이게 여기가 2면은 이게 방향 벡터라는 거거든 이게. 근데 어차피 얘로 잘 안 써요. 이런 표현 잘 안 해. 1,0하고 어떻겠어?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1,0이라고 많이 하지. 자, 방향 벡터가 1,0이야. 이거야. 이게 방향 벡터야.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이 예를 들어 3,4야. A가. 그럼 그때 직방은 어떻게 되냐? 0일 때는 저렇게 못 쓴단 말이야. 0일 때는. 왜?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림을 그려보세요. 3,4 여기 있어요. 방향 벡터가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랑 나란한 직선이에요. 뭐예요? y는 4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지식으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저 형태로 다 만들 수도 있어. 약간 암묵적으로 이런 약속을 하면은 얘가 0일 때에도 쓸 수 있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뭐가 돼요? 1분의 x-3은 0분의 y 빼기 4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수학에서는 분모에 0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럼 이 식을 성립하게 하려면은 여기도 0이 되면 될 것 같잖아. 그죠? 물론 그래도 0분의 0이라는 건 존재하진 않아. 그러니까 정석은 이렇게 찾는 건데 그냥 0일 때에도 결국에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분모가 0인 애가 분자도 0 되게 하면은 그게 직방이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0인 경우는 그렇게 처리.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자, 공간으로 가도 똑같죠? 공간으로 가도 Z성분 하나만 더 추가된 겁니다. 공간에서의 직방.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직방은 이거예요. 여기가 평면이라고 치면 이게 평면의 직방이고, 공간에서면 이게 공간의 직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 구조적인 건 똑같다. 우리가 평면에서의 직방이 x, y에 대한 1차잖아. 공간에서의 직방 x, y, z에 대한 1차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평면에, 이거 이제 공간에서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좌표 평면 및 좌표 축의 평행한 직방인데, 이게 좀 약간, 이게 평면은 안 썼어, 쉬워서. 왜냐면 평면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방은, 평면에서는 이 점을 지나는 직방, x축에 평행한 거 아시다시피 y는 하시면 되죠. x축, y축에 평행한 거 이렇게 x는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여기서 좀 뺀 것 같고, 당연히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공간에서는 좌표 축에 평행한 게 있고 좌표 평면에 평행한 게 있거든요. 좌표 평면에. 그럼 좌표 평면에 평행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xy 평면입니다. 우리가 공간에서 하나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XYZ인데, 이게 XY 평면이에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XY 평면에 나라는 거 아니냐, 평행한 거. 그죠?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어떻게 주어지겠냐? 얘는 방향 벡터가. 방향 벡터의 특징이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은 방향 벡터에 뭐가 없겠어요? Z가 없어요, Z 성분이. 그래서 얘는 방향 벡터가 XY에 평행하게 되면은 방향 벡터가 뭐가 돼요? 방향 벡터가 A, B, 0 이런 상황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걸 그대로, 0은 원래 분모에 못 쓰지만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마지막에가 원래 A분의 X 빼기 X1는 B분의 Y 빼기 Y1는 C분의가 0이죠. 0분의 Z 빼기 Z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아까 이제 평면에서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평면에서의 직선 가르친 것처럼 얘가 정의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뭐로 바꿔야 돼? 그냥 Z는 Z1로 바꾸면 되는데 얘만 쓰면 안 되고요. Z는 Z1이라고 쓰면 참고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평면을 의미해요. 평면. Z가 어떤 상수인 값을 다 찍어봐. Z가 상수인 값을, 평면이 그려진다고요. 평면이 직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고 얘도 쓰는 게 직방입니다. 이런 것만 좀 특이하게, 공간이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x축에 평행해요. x축에 평행하면은 직선이,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뭐예요? 특징을 보면은 yz가 없죠, 성분이. 그래서 얘는 방향 벡터의 성분을 내가 a, 0, 0이라고 잡으면 주로 이제 1, 0, 0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여기다 넣어봐. 이 구조에다가 넣어 보시면은 a, 0, 0이니까 0, 0, z 빼기 z1이잖아. 그럼 0이 되면 안 된다며.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y는 y1이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z는 z1이지. 얘는 이렇게 두 개를 쓰면은 요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야. 이거 앞에 건 뭐 안 써요? 쓸 게 없어. 쓸 게 없다고. 얘만 쓸 거야? 방정식인데 는이 없는데? 당연히 그래서 얘는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만 쓰는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얘가 직선이야. Z가 Z1이 이거예요. Y가 Y1이 뭐예요? Y의 값이 상수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거 쳐보세요. 이렇게 뭐예요? 직선 나오겠죠, 직선. 그죠? 네.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이, 한 평면은 이거고 한 평면은 이거면 평면하고 평면 만나고 이게 선, 교선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직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정도? 좌표 축이나 좌표 평면의 평행한 직방 정도? 네? 그러니까 여기다 좀 이거보다 써보시면 방향 벡터, 그러면 YZ 평면에 평행한 거는, YZ 평면에 평행한 방향 벡터는 뭐가 되겠어요? X가 없겠죠? X가. 맞아요? 이걸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ZX 평면에 평행한 거, ZX 평면에 평행한 거 당연히 Y 성분이 없겠죠. 이렇게 방향 벡터를 잡을 줄 아시면 직방 당연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y축에 평행한 거는 y축에 평행한 거는 얘 이제 1이라고 쓸게요. y축에 평행한 거는 뭐예요? 방향 벡터가 0,1,0 되겠죠? z축에 평행한 거는 방향 벡터가 0,0,1 되겠죠. 그래서 방향 벡터 정도만 한번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써. 네. 빨리 써. 일단 아까 헛소리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겠다. 야. 안 돼. 벡터. 자, 법선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방향 벡터가 그 직선하고 나란한 벡터다 하면은 법선 벡터는 주로 n이라고 나타내고요. 얘는 그 직선하고 수직인 벡터입니다. 수직인. 알겠습니까? 그 직선하고 수직인 벡터. 그래서 얘랑 이렇게 수직을 이루는 벡터. 요게 이제 법선 벡터입니다. 그럼 얘는 관계식이 뭐가 잡히냐? 자, 수직 나왔어요. 수직. 수직. 직선하고 수직. 그러면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어요? 내적이 0이다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시작이 여기서 바뀌는 게 얘랑 비교해 보시면 아까는 평행하다 했죠. 방향 벡터는. 자, 법선 벡터는 수직이니까 AP 벡터랑 법선 벡터랑 내적하면 얼마예요? 0이라고요. 됐습니까? 위치 벡터로 바꿔주시면 P-A가 얘랑 내적하면은 0이라고요. 요게 벡터 방정식이야. 끝이야. 얘는 심플해. 여기까지. 그럼 얘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아까처럼 좌표가 주어져 있고 성분이 있다. 그럼 그걸로 나타내보면 내가 만약에 법선 벡터의 성분을 마찬가지로 A, B라고 하고 지나는 점 라지 A는 x1, y1이라고 똑같이 잡아주시면은 그 다음에 P는 x, y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둘이 뺀 거니까 똑같죠? x-x1, y-y1이고 내적 a, b가 0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한다? 성분 가지고 곱해요.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은 이게 내적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선 벡터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니네가 이거를 문제 풀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니네가 기존에 알던 그냥 직방이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까지는 2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0이야. 직선이야. 근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 전개해보세요. 이거 전개하면은 ax구 더하기 by구 뒤에 찌끄러기 생기죠. 찌끄러기.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x의 개수랑 y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뭐야? 법선 벡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거야. 니네는 옛날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풀 때 좌표 직선이니까 뭐 절편 찍든가 해서 풀면 되는 건데 이제는 얘를 딱 보면은 아, 이 직선의 법선 벡터는 뭐다? 2,3이다. 이런 걸 읽을 줄 아시면 된다고. x의 개수, y의 개수가 법선 벡터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법선 벡터입니다. 됐죠? 네. 완전 쉽죠? 네. 문제는 더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자, 문제는 얼마나 쉬운지 보시면요. 자, 봐라. 얘 평행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래요. 그럼 이걸 누가 법선 벡터로 풀어? 애들은 주로 어떻게 해? 아, 얘랑 평행해? 여기서 기울기 따. 기울기 뭐야?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이 점 지나는 직선을 답으로 쓴다고. 고1 때 것처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2 빼기 3 이렇게 정리해 쓴단 말이에요. 원래 출제 의도는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방향 벡터가 같을 거거든. 근데 얘랑 평행하면 방향 벡터가 같은데 여기서 방향 벡터가 뭐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방향 벡터의 아까 기본 형태 틀에서 방향 벡터 없어졌네요. 자, 아까 여기 지웠는데 방향 벡터로 나타낸 직방이 아까 뭐였어요? a분의 x-x1, b분의 y-y1이었거든요. 보다시피 xy의 개수가 1일 때를 읽어야지 방향 벡터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얘는 방향 벡터가 뭐냐? 4,3이 아니죠. 방향 벡터가 뭐예요? 4,-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 그래서 제가 방향 벡터가 저거야.
그럼 땄잖아? 답은 뭐야? 4분의 x 빼기 2 이 점 지나는 거니까 는 마 3분의 y 빼기 3 이렇게 쓰려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학교 시험에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학생한테 물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일부 학교들은 기하가 아예 단답형 자체도 안 내. 다 객관식만 내기도 해, 일부 학교가.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이 문제를 벡터로 안 풀어. 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2,0을 고1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고1도 다. 고1 애들도 다 하잖아. 대신 이거 이제 벡터스럽게 풀면은 두 점을 지나는 애랑 평행하대. 그러면 방향 벡터가 결국엔 이 AB 벡터랑 나란할 거 아니야. 맞아요? AB 벡터랑 나란한 게 방향 벡터일 텐데 AB 벡터는 성분 계산하시면 뭐야? 앞에서 배운 거죠? 빼기 3, 빼기 마이란이야. 그럼 얘가 그냥 평행한 거는 어차피 한쪽에 실수 배하면 되는 거라 그랬는데 어차피 방향 벡터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랬거든. 그냥 제일 심플한 거 쓰면 돼. 충분히 심플하네. 얘를 그냥 방향 벡터로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답이 뭐야? 그럼 3분의 2점 지난다며 x 빼기 2 마일분의 y 빼기 0 이게 답이거든. 근데 얘도 그냥 고1 것처럼 써도 당연히 정답은 나오겠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이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공간으로만 바뀌었으니까 한 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2번만 하겠습니다. 네. 자, 저 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한 직선입니다. 얘랑 평행하되 방향 벡터 따면 되죠. 뭐야? 앞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 1이죠? 자, 얘만 주의하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3이죠? 얘 2죠? 요게 이 자식의 방향 벡터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에 평행한 직선과 직선으로선 찾고 xy 평면과의 교점 구하래. 어려울 게 없는 게 얘랑 직선 구해. 1분의 x 빼기 4 마3분의 y 빼기 1 2분의 z 빼기 2 이게 이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이 yz 평면하고 만나는 점이야. xy 평면하고. 그럼 xy 평면하고 xy 평면 위의 점의 특징이 뭐야? z가 없잖아. 그죠? 니네가 x절편 따질 때 x절편의 특징이 y좌표가 없잖아. 그럼 얘는 공간에서는 xz 평면은 y가 없잖아. 여기다 y다 0 대입하면 돼. y다 0. y다 0 대입하니까 얼마야? 마일아니야. 그럼 여기서 풀어주면 x 얼마야? 뭐 3이야. y 얼마야? 2야. 그러면 좌표는 뭐야? 3, 2, 0 이렇게 될 거야. 괜히 어려울 필요가 없죠. 네. 됐습니까? 한 개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ZX 평면하고 만나는 건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방향 벡터만 따세요. 방향 벡터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방향 벡터는 결국에는 벡터 AB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게 방향 벡터야. 그럼 벡터 AB의 위치 벡터로 성분을 나타내시면 그게 방향 벡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럼 얘 나타내면 뭐가 돼요? 벡터 AB는 빼면은 2고 빼면은 마6이고 빼면은 10이냐? 대신 얘는 좀 단순하게 되네. 간단히 좀 되죠. 이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B라 답은 똑같은 건데 이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방향 벡터를 갖다 그럼 좀 심플하게 나타내서 얘는 벡터 AB였고 방향 벡터는 2로 나눠서 1, 마3, 5라고 잡을게요. 나는 그냥 좀 간단히. 그리고 나서 직선을 세울게요. 자, 직선은 점을 알아야 돼요. 점은 두 개나 알잖아요. 아무거나 하면 되죠. A로 합시다. 1분의 x-2 마3분의 y-3 5분의 z-7 얘가 직선이야. 근데 얘가 zx 평면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래요. zx 평면하고 만난다. zx 평면하고 만난다? 뭐가 0이야? y가 0이죠. 그럼 대입하시면 xy 값 나올 거, z 값 나올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
네? 졸고 있어요. 안 졸았는데요? 됐죠? 됐어요? 자, 책은 여기를 갖다가 지금 성분을 얘로 그냥 했거든. 방향 벡터를 이대로 해볼게. 값이 같은가 다른가? y에다가 0 넣어봐. 얘 얼마야? 1이거든? 자, x 얼마야 그러면은? 3이야. y는 0이고 얘 1이거든? 5. z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어차피 똑같아요 답은.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직선 위의 점에 대한 건데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래요. 이게 원래는 평면도 내거든? 근데 니네는 공간을 하니까 평면은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돼. 왜? 평면으로 내면 그걸 누가 벡터로 풀어? 그냥 다 중학교 거로 풀어버리지. 그냥 두 직선의 교점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얘를 갖다가 비례상수라고 잡아도 되고 또는 여러분이 그 벡터 직방 나타낼 때 여기 아까 평행할 때 한쪽에 실수배하잖아요. 그 실수배하는 값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 실수배하는 값으로 해서 얘를 갖다 내가 t라고 잡아요. 얘는 s라고 잡아요. 이 b를 마치 그냥 고2일 때 했던 는는 꼴에다가 비례상수 잡는 것처럼 는 k 잡는 것처럼 여기서 x는 뭐가 돼요? 3t-2예요. y는 뭐가 돼요? 넘어가고 2t 3-2t 돼요. z는 뭐 돼요? t 플러스 1 돼요. 지금 내가 쓴 이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이 직선 위의 점을 나타내는 좌표입니다. 이게 마치 뭐 한 거냐면 니네가 y는 x 플러스 2 있잖아. 이거 위의 점을 갖다 나타내면 내가 t, t 플러스 2라고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타낸 거랑 똑같은 소리야. 저렇게 비례상수로 잡아가지고 문자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좌표는 s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3s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둘의 만나는 교점이라는 건 뭡니까? 교점. 교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x, y, z 좌표가 같은 거잖아. 맞아요? 둘을 갖다가 같다고 하시면 되겠죠. 둘을 갖다가 같다고 해가지고 t 값을 구하면 돼요. 식은 넘쳐나죠? 모르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식은 세 개 나오잖아. 아무거나 두 개 연립을 해요. 그래서 연립을 해가지고 t 값하고 s 값을 구한다고. 자, 계산 선생님 갈게요. t 값하고 s 값 구하면 2랑 마이너스 1 나와요. t는 2 나오고 s는 마이너스 1 나와. 여기다 대입해봐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2, 3은 6, 4고요. 2는 4, 마이너스 1이고 3이에요. s를 여기다 대입해봐요. 4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3이에요. 당연히 똑같은 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어요. 니네가 직선이 평면일 때는 굳이 이 짓을 안 할 텐데 공간일 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안 그럼 니네가 어떻게 구할 거야? 그죠? 그래서 적당한 비례상수 는 t, 는 s 잡아가지고 교점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직선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안 푸는 것 뿐이고. 됐지? 네. 아마 여기서 배운 것 중에는 그나마 공간에서의 직선의 교점 구하는 정도. 자, 다음은 넘어가서 이제 직선에 이루는 각에 대한 건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뭐냐? 갑자기 직선이 이루는 각은 왜 따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건데 할 수 있어. 자, 네.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통상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대라고 하면은 예각을 댑니다. 알겠죠? 예각을. 그럼 예각을 대요. 예각.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이 직선을 갖다가 1번 L1 얘를 2번 L2라고 하면은 이 자식의 방향 벡터를 U1 이 자식의 방향 벡터를 내가 U2라고 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같겠지. 대신 달라지는 차이점은 하나. 뭐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에서 180도까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만.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 같겠네. 그러면은 내적에서 이루는 각을 공식으로 쓰면은 뭐야? 크크분의 내적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는 내적에서 코사인 구하게 되면 아까도 해봤다시피 음수도 나와. 왜? 얘는 무조건 양수지만 내적이 음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코사인값 음수 같은 거 있었거든?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에서는 이 세타가 예각이니까 무조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애초에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내적에서의 코사인 공식에서 뭐만 바뀌냐면 여기 내적에다가 절대값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에다가 절대값만 주시면 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내적 공식에서 절대값만 주시면 된다고. 쉽네요. 됐어? 네. 자, 여기다가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혹시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어주면 집에서 풀어보는 걸로. 자, 직선이 이렇게 있지. 얘가 세타지. 근데 생각해봐요. 만약에 지금은 방향 벡터 가지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법선 벡터를 생각해봐. 요거의 법선 벡터가 얘가 이제 n1이야. 얘 1번에 대해서. 그럼 2번에 대해서 법선 벡터 요게 지금 n2야. n2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얘네가 90도 90도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은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는 법선 벡터 n1, n2 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내적처럼. 대신 똑같이 가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가 내적인데 내적은 하게 되면은 음수도 생기니까 였다가 절대값만 마지막에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 자리를 법선 벡터로 대체해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네. 나중에 이런 게 조금 난이도 있게 바뀌면은 그러면 하나는 법선 벡터 주고 하나는 방향 벡터 주면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럼 나중에 잘해. 자, 네. 밑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1학년 때는 평행하다, 기울기가 다 절편 다르다, 수직이다, 기울기 구분 마이너스 1이다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벡터가 중요해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이건 계속 하는 거죠. 직선이 평행하다, 방향 벡터가 평행하다,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비하면 같다. 근데 똑같은 얘기죠. 방향 벡터가 둘이 나란하면 당연히 걔네들의 법선 벡터도 나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행할 때는 당연히 법선 벡터를 알면은 법선 벡터끼리도 나란한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법선 벡터에다가 한쪽에 K배를 하면은 둘이 같아진다는 거 납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수직도 마찬가지죠. 수직이면은 내적이 0. 그래서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인데 방향 벡터가 둘이 수직이면 얘네들의 법선 벡터도 당연히 수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법선 벡터끼리 내적을 해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맨날 방향 벡터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선 벡터로 나왔을 때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끝나요? 끝나기는 지금 아직도 8시인데. 3분이라고. 자, 빨리 보세요.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이 45도래요. 공간만 하나 할게요. 예. 자, 딱 보니까 얘는 방향 벡터의 구조로 나왔습니다. 방향 벡터 뭐예요? 얘는 U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야? 1, 1, A죠. 얘는 U2라고 하겠습니다. 뭐예요? 1, 마이, 2죠. 그러면은 이루는 각이 45도래요. 코사인 45도입니다. 는 내적 공식으로 얘네 둘이 평행하된 얘네 둘이 지금 이루는 각이 이거라는 거 아니야. 대신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인데 직선은 항상 양수니까 절대값만 해서 여기가 여기가 내적인데 대신 내적에다가 절대값 때리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뭐야? 루트 암산 좀 하자. 2 더하기 a제곱 2는 1은 1, 2는 4, 2는 4, 2, 8, 9에요. 자, 절대값 내적하게 되면 1 마이 더하기 2a
코사인 45도 얼마? 루트 2분의 1 이걸로 A 값 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별거 없죠? 여기 나중에 여러분 기말범인데 점수 받치예요. 그래서 여기 다 맞아요. 여기 네. 이런 거 다 맞아. 한 반에서 한 2명 빼고 다 맞는 거. 어? 자, 얘 간만에 평면이네요. 평면에서의 직선이네. 그죠? Z가 없잖아. 자, 얘네들이 있는데 L하고 M은 평행하고 N과는 수직이래요. 그럼 어쨌든 방향 벡터는 땁시다. 자, UL이라고 하면은 방향 벡터 UL은 뭐야? 1,2야. 이거나 똑바로 잘 읽으라고 그러니까. 방향 벡터 UM은 뭐가 돼요? 마이, A고 방향 벡터 UN은 마일, B야. 근데 L하고 M은 평행하 돼. 얘랑은 평행하니까 방향 벡터가 평행하니까 한쪽에 실수배가 같은데 눈 뜨고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2배 했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똑같이 하시면 A는 암산해도 얼마? 4야. 그리고 N하고는 수직이래. 얘랑 얘하고는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니까 내적 얼마다? 0이다. 내적하시면 마1이고 내적하시면 마2이고 얘가 0이다. 얼마나 쉬워요 진짜. 한 번에 도면 틀리니까 진짜. 네. 그나마 난이도는 게 이 정도. 아까 근데 앞에 한 얘기야. 자,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A. 그리고 공간상의 직선이 있어요. 공간상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평면에서는 거리 공식이 있죠. 그죠? 공간에서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 공간일 때인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점이 지금 마1, 1, 5 요게 L인데 내가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아까 비례상수 잡아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어떻게 나타내 보시면 x좌표가 3t 플러스 1 t 플러스 2 1 마이너스 t로 나타낼 수 있다. 모든 점을. 근데 그 중에 하필이면 요 놈이라고 해봅시다. 수선의 발. 그러면 특히 수선의 발은 수선의 발이야. 수직이 보이네? 아, 뭐야? 내적은 0이죠. 근데 내적 L의 방향 벡터는 지금 뭐예요? L의 방향 벡터는 3,1, 마1이거든? 그러면 내적이 0이라는 건 수직을 이루는 두 벡터의 내적인데 누구야? 방향 벡터하고 누구? 저 AH 벡터하고 수직이죠. 그죠? AH 벡터 두 점 있으니까 평면 벡터 성분으로 나타내시면 뭐가 돼요? 얘는? 얘 빼기 얘죠. 얘 빼기 얘. 3t 플러스 2고요. t 플러스 1이고요. 마 t 마사예요. 얘랑 얘랑 수직이니까 둘이 내적하면 0이죠. 그럼 내적한 게 0이다 해서 t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 값이 뭐가 나와? 컨닝 좀 하면은 t 값이 마1이 나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h 1번 좌표 나왔지? 네. 그죠? 1번 좌표 나왔으면 AH 직방은 얘가 t가 마1이니까 얘가 지금 뭐야? 마2, 1, 2예요. 그럼 AH 직방을 구하래. 그럼 AH 직방은 AH의 방향 벡터를 따야 되는데 그 방향 벡터가 여기 있어. 여기에다가 마1을 대입하니까 마1, 마3이야. 그럼 이걸로 이제 직방을 만들어주면은 어떻게 돼? 마1분의 x 빼기 점은 아무거나 해도 돼. 얘로 합시다. 플러스 1이고요. 0분의 y 빼기 1이고요. 마3분의 z 빼기 5인데 분모에 0 못 쓴다 그랬죠? 그럼 얘 대신에 뭐 쓰는 거예요? y는 1 써야 되고 얘네들은 그냥 멀쩡한 애들이니까 둘이 붙여서 쓰시면은 그게 2번의 AH의 직방이 된다. 이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A에서 L까지의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아닙니까? AH 선분의 길이. AH 선분의 길이는 결국에 AH 벡터의 크기야. 근데 뭐 이거 크기로 구하겠니?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구하겠지.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그나마 마지막에
그나마 조금 내신에 나왔을 때는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완벽히 구분. 정말 진짜 정말 진짜 대박. 어려워요. 대박 통할 것 같아 진짜. 자, 정리해서 과제는 내일 모레까지 하시고 네. 비교해서 풉시다.